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게임에 빠져 사는 아내 때문에 너무 힘이 든 어느 한 남편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29살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사귀고 얼마 뒤 반년 정도 같이 살았고 함께한 시간은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제 한 달 월급은 400 플러스 알파인데 현재 모아놓은 돈이 고작 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조곤조곤 예쁘게 말하고 웃는 모습에 반해 제가 먼저 대시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양가 허락하에 같이 살았고 결혼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 같이 살았을 땐 아내가 집안일도 곧잘 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음식도 집안일도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고맙고 미안해서 제가 더욱 잘하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로서 그리고 미래의 우리 아기에게 좋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제 월급으로 그 정도는 전혀 무리가 없을 듯하니 그렇게 하자고 했고 결혼식 석 달 남았을 때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내가 온라인 게임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낮에 게임을 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항상 제게 온 시간을 투자하는 아내였기에 혼자 있는 낮에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엔 밤낮 가리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했습니다. 밤낮이 바뀌어 집안일에도 소홀했고 끼니는 배달 음식으로 때우기가 일쑤였습니다. 제가 퇴근하면 아내는 자고 있고 제가 잠들 때면 아내는 일어나 게임을 합니다. 제가 일어나 출근하면 아내는 그제야 게임을 끝내고 잠을 잡니다. 집안은 점점 돼지 우리처럼 변했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은 썩어서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냉장고에도 음식을 오래 두면 상한다는 걸 이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피지도 않는 걸 피웁니다. 제가 아이를 좋아하고 얼른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런 말을 하면 아내는 늘 아이 가지면 이거 못 피잖아 라고 합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장난같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음식 배달을 자주 시켜 먹고 밤에 게임을 하면서 이것저것 챙겨 먹어서 그런지 아내가 결혼 후 30kg가 쪘습니다. 불과 1년 만에요. 본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쪘는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걸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간단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이것저것 체크하다가 몸무게를 알게 됐습니다. 배시 씨 웃으면서 언제 이렇게 쪘지? 이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건강을 위해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같이 운동하자고 했는데 힘들어서 하기 싫다고 합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에게 돈 관리를 전부 맡겼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실수 같습니다.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자려고 누웠는데 아내가 할 말이 있다더군요. 장모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얘기했고 병원비가 많이 들 것 같다며 혹시 따로 돈 좀 있지 않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내가 가져다 준 월급 다 어쨌어? 라고 물으니 도통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돈 좀 구해달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가지 않아 알아보았더니 그동안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 게임 머니를 사느라 돈을 다 써버렸답니다. 아니 도대체 게임을 하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거야? 라고 물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산 것뿐이다 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게임도 다 그만두고 다 정리하라고 했더니 지금 정리하면 싸게 팔아야 한다면서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아내에게 돈을 맡길 수가 없어서 돈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 그나마 모아놓은 게 6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아내에게 이미 제가 하나하나 말했던 부분들이고 고쳐달라고 부탁했었어요. 솔직히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말해줘도 모르겠답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아내가 주부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하셨던 것만큼만 하면 되지 않겠어? 했더니 난 엄마가 아니잖아. 나는 난데 왜 엄마처럼 해야 하는 건데? 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별일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와이프는
게임 친구들 보면 다 나처럼 살던데? 라고 합니다. 솔직히 힘들었고 낮엔 식당 음식, 저녁엔 배달 음식, 집밥이 그리웠습니다. 또 항상 건강하게 웃는 얼굴이 참 예뻤던 아내가 너무나도 그리워서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까지 적어도 되나 싶지만 저도 사람이고 남자인데 밤낮이 바뀌어버린 아내 때문에 같이 취침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활에 질려서 아내에게 손을 놓게 될까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만 하더라도 누구나도 눈살을 찌푸리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저는 아내를 포기하기 힘들고 같이 살고 싶어서 씁니다. 저는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라도 해서 아내와 잘 살아보고 싶어서 씁니다. 글을 쓰고 아내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듭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후기 사연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연을 보여주었네요. 아내는 충격을 받았는지 손까지 바르르 떨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정말 온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 사연까지 써서 자기를 욕보이게 했다며 소리를 치고 울더라고요. 좋은 얘기가 아니기에 본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 미안하다고 손을 꼭 잡고 한참 달래주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저를 고운 눈으로 봐주지는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침대에 누웠네요. 한참 지나고 아내가 들어와 옆에 누워 말없이 한참을 또 울었습니다. 본인의 어느 부분을 제가 글로 써서 사람들이 다 보게 했으니 화가 날만하다는 건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해왔고 아내에게 어느 부분은 고쳐주었으면 하고 계속해서 부탁을 하였지만 아내는 변화가 없었고 제 말은 대부분 무시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게임 속 사람들이랑만 본인을 비교하며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를 외치면서 당당한 아내 모습에 힘이 들었습니다. 지치기도 했었고요. 아내는 제가 올린 사연을 저 없을 때 아주 자세히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느끼고 생각했다는 걸 제가 직접 말로 할 때는 못 느꼈지만 글로 보니 뭔가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 아내에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나는 너랑 잘 살아보고 싶다. 내가 꿈꿔왔던 내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다. 특별한 것도 필요 없다. 나는 너와 다른 부부들처럼 평범하게 웃으면서 서로 아끼며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도 감정이 북받쳤는지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울며 달래주고 하다가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아내가 없더군요.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내 마음을 모두 알려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나 보구나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출근하고 종일 일하고 점심은 들어가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하다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그냥 늘 그렇듯이 알아서 혼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와 계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청소하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허둥지둥 쓰레기 봉지를 들고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본 장모님이어서 붙잡고 가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장모님은 자네 얼굴 볼 낯이 없어. 미안하네. 내가 애를 잘못 가르쳤나 보네. 정말 미안하네. 라고 하시며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장모님과 아내가 함께 청소한 집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얼마 만에 보는 깨끗한 집인지 정말 우리 집이라니 믿겨지지 않을 만큼 집이 넓어 보였고 이게 바로 사람 사는 집 같아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아내 앞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우셨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가 없어서 이젠 정말 끝나버린 거구나 생각했다. 집도 정리하려고 했고 이제는 이대로 끝나서 서로의 갈 길을 가야 하는 거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너가 장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집도 치우고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동안 나를 이해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감동받았고 고맙게 느낀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옆에서 자는 동안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신랑이 힘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하는 줄 몰랐다며 밤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뭔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혼자서는 처음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에 창피하지만 장모님을 찾아갔던 거랍니다. 저도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장모님께서 차려주신 저녁을 함께 먹고 장모님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아내가 당장 일을 구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말라고 지금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먼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감을 먼저 찾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나중에 이래도 되니까 서두르지 말자고 했습니다. 또 몸에 해로운 것 이제 그만 피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마음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운동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퇴근하면 저녁 먹고 한두 시간 걷기로 했네요. 다음 달부턴 헬스 등록도 하고 함께 운동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게임도 정리하고요. 요즘 매일 회사에 있으면 카톡이 옵니다. 나 방금 청소 끝냈어. 빨래 다 널고 왔어. 지금 장 보러 가는 길 등등. 이런 사소한 카톡 하나하나에 눈물이 핑 도는 걸 보면 제가 너무 눈물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남자답지 못한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은 너무 행복해서 꼭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고 그 계기로 아내가 변하게 되었고 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희에게 다시 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내가 살을 빼지 않더라도 절대 한눈 팔지 않고 함께 운동하고 집안일도 잘 도와가며 정말 평생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